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제성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읽어볼게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실업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자, 기업과 근로자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을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최소 비용을 통해서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아주 기본적이죠. 돈을 적게 들여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죠. 그리고 근로자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근무 환경을 원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높은 임금을 원합니다. 기업은 돈을 적게 들여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근데 근로자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무하는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또 시설도 엄청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간에는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갈등이 잘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가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기업들은 근로자들 일을 하지 않으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들겠죠.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죠.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면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면 기업은 이런 문제가 이윤이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근로자는 임금을 못 받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들을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이 환경을 개선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정부에서는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는지 감시를 합니다.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고 있다면 직접 개입을 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도움을 주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와 기업가 간에 보이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죠. 최저임금 보장, 노인 일자리 확충,
근로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비정규직을 없애주세요. 자, 이렇게 급격한 경제 성장이 뒤에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까지, 근로자를 포함이겠죠. 우리 국민들이 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21쪽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은 그 속도로 오염이 되었어요. 환경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 또한 매우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정부, 기업, 시민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이 공장과 자동차에서 내뿜는 이 가스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번째, 공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버리는 이 폐수 오염된 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하천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나 뭐 여러 회사 등등에서 이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 즉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다양한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력.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정책. 전기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기업이 친환경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두 번째였죠. 다음으로는 풍력이나 태양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풍력이나 태양열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이 최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에서 하는 일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 기업에서 하는 일.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 기업에서는 우선 환경, 즉 친환경 환경 마크 인증 상품 이런 것처럼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 최소한의 무리가 가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최소화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이 정부에서 감시를 하겠죠, 맞죠? 이었고, 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첫 번째는 환경보호 운동이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3쪽입니다. 자,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보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리해보기입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이 문제점인데, 자,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 빈부격차, 경제적 양극화라고 하죠. 두 번째, 노사 갈등, 근로자와 기업가 간의 갈등. 세 번째, 자원 부족. 네 번째,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빈부격차 첫 번째,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이제 무료 급식 수호 봉사하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노사 갈등, 근로자와 기업가 간의 갈등이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기. 두 번째, 근로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요구를 할 때 무작정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요구를 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자원 부족의 문제. 쓰지 않는 코드는 빼기.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의 에너지 사용하기. 친환경 에너지죠. 세 번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재활용을 많이 하면 되겠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맞죠.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게 좋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걷는 게 힘들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을 생각하면서 글과 사진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60년대 이전. 6.25 전쟁이 터지고 60년대 되기 전, 이제 1950년대를 말하겠죠. 50년대는 이 두 사진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릴까요? 그렇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이 더 잘 어울리겠죠. 즉 50년대까지는 이렇게 농업, 임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했어요. 두 번째, 60년대, 70년대는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신발 같은 걸 만들고, 신발 같은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뭐 경공업이라고 그러죠. 경공업이 6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요.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발, 섬유, 정유, 시멘트, 비료 산업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80년대는 이 두 그림 중에서 뭐가 더 어울릴까요? 그렇죠.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8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동차, 정밀, 기계 산업 발달과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90년대는 이렇게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2000년대는 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이 발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